완벽한 말 바꾸기입니다. 자, 이거 어떤 사건에 대한 재판입니까? 지난해 7월에 벌어진 일입니다. 한 여성이 이제 실종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지인들이 이 사람이 연락이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 신고를 했는데요. 그래서 경찰이 이제 이 여성의 남편을 비롯해서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이 탐문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 남편의 동선을 확인하다가 보니 이 차량이 인천의 한 지역, 이 강화군의 한 도로에 잠시 멈췄다가 이동을 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관계를 쭉 파악해 보니까 이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고 결국 그 장소 인근에 유기를 했던 것으로 이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 승현님 좀 끔찍한데요. 예. 사실 뭐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좀 살펴보면 그냥 우발적으로 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사체를 유기하고 증거인멸했다는 정황도 굉장히 심각하게 보이는데 어떻게 보이는가 하면 압수수색을 빵 했을 거잖아요.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아내가 신고 있던 샌들, 그게 자기 집 신발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아내가 이렇게 양산을 들고 있는데 그 양산은 자동차 안에 이렇게 집어넣어놨으니까 이게 그냥 일상생활의 모습으로 그대로 돌려놓는 듯한 모습이고 굉장히 이게 저는 되게 이게 좀 섬뜩했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그냥 그 삶의 모습 그대로 그 장소에 그걸 놓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들이 계속 논의하겠지만 운동화에 대해서 혈흔이 발견이 되었다라는 거는 결국 운동화는 사람이 신고 있는 거잖아요. 신고 있는 그곳은 발이란 말이에요. 예. 그 발로 피해자에게 공격을 했다라는 모습이 나오니까 이게 부부한테 특히 부인한테 할 수 있는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범행 이전에 CCTV 영상을 다 삭제했는 경향들이 보여서 아마 사건을 검토했는 여러 가지 어떤 경찰 입장에서는 기분 장애, 즉 어떤 성격 장애도 존재할 뿐만 아니라 사이코패스 성향도 조금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승희 의원님께서는 방금 뭐 상당히 조심스럽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발로 뭐 이렇게 그 피해 여성 부인의 목 부위를 이렇게 가격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야, 이거는 도대체. 자, 그런데 이제 사건 발생 전에도 뭐 자주 다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정황이 많았고요. 심지어 경찰 조사도 받았습니다. 입건도 됐던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퉜던 일들이 과거부터 오래 지속돼 왔다고 아내가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 그러니까 발길질도 하고 목 부위에 손자국이 남도록 나의 목을 졸랐다. 그리고 언제 맞을지 몰라서 내가 너무 겁이 난다. 그러니까 남편이 그러니까 망상을 하게 되면 이렇게 격분해서 화가 나서 계속 범행을 한다고 진술까지 했습니다. 실제 입건됐고요. 그리고 사건 당일까지도 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건 당일에도 마지막 순간까지 싸우다가 범행을 한 것으로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자, 이렇게 정황 그리고 이런 상황들이 딱 자명해 보이는데 자기 혐의를 또 부인했다고요? 처음에는 인정을 했습니다. 자신이 살해한 게 맞고 그리고 시신도 그렇게 유기한 게 맞다라고 했는데 진술 과정에서 말을 바꾼 거예요. 아내가 이 차에다 대고 자해를 자기가 하다가 그러다가 결국 스스로 숨졌다. 이런 식으로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도 말을 바꾸다가 그 이후에 법정 가서는 아내와 함께 차에 있었는데 갑자기 나가버렸다. 나는 이 사람이 어디 갔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내가 아내는 숨진지도 몰랐고 그 풀숲에 뭐 시신을 버린 적은 당연히 없다. 이런 식으로 아예 말을 바꿔서 이런 식으로 재판에서는 아예 완전 180도 말을 바꿨습니다.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 말씀이 저 정도면 좀 빨리 이혼했더라면 어땠을까, 전소희님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자, 승현님, 일단 뭐 말도 바꾸고 말이죠. 뭐 진짜 이 악마 같은 폭력성이 있다는 건 차치하더라도 일단 말을 바꾼다. 자기가 했다가 지금 뭐 그런 적 없다고 또 말을 바꾸고 말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이코패스 경향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사이코패스는 한 4가지 정도를 판단하는데 첫 번째 자기 행동에 대한 주도권, 그리고 사회에 대한 반감, 그다음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과의 어떤 관계, 그리고 자기가 이때까지 했는 범행의 경력 이런 걸 살피는데 지금은 자백했잖아요. 자백을 해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게 갑자기 사람이 표변을 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내가 자해를 하면서 사망했다? 그러면 자해해서 사망했으면 그 자동차 안에 그런 형태의 혈흔이 남아있지 않는데 그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함과 동시에 자기가 함께 했었는데 아내가 갑자기 사라졌다? 뭐 갑자기 투명인간 되는 것도 아닌데 이런 어떤 누가 보더라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 생각 자체를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그리고 그 부인에게 연민의 감정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그러시는데 아마 저런 인간은 이혼도 안 해줬을 거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자, 1심 재판부의 판단. 그래서 이 남편의 이 말 바꿈, 그래, 네 바꾼 말, 네 말이 맞다 이렇게 판단했나요? 아니요,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살인 혐의가 전부 인정됐고요. 왜냐하면 살인 대신에 남편이 주장했잖아요. 자해했을 것이다. 하지만 자해했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해한 흔적이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명확한 진짜 네. 뭐 딱 떨어지는 증거는 없지만 정황 간접 증거를 토대로 중형을 선고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사실 이렇게 피고인이 남편이 계속 말을 바꾼 거는 직접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걸로 그거 보입니다. 믿고 그런 거군요. 네, 처음에 자백을 했다가 딱 보니까 CCTV도 없네. 목격자도 없구나. 해볼만 바꿔야지. 하네. 해볼만 하지. 그래서 진술들을 계속 바꿨던 걸로 보이고요. 재판 과정에서도 그렇게 했지만 한 가지를 간과했던 것 같아요. 우리 법원에서 심증, 이게 유죄인지 무죄인지 법관이 판단하는 건데 심증을 형성할 때는 자신의 어떤 경험이나 논리 법칙에 방하지 않으면 그 간접 증거라도 종합적으로 해봐서 어허. 직접 증거만큼 효력을 부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상황상 돈 썼다고 해요. 아무 우울증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자해를 하고 밖으로 뛰쳐나가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직접 증거가 없다라는 피고인의 어떤 그것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유죄가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항소심까지는 갔는데 기각이 됐더라고요. 네. 자, 변호사님, 근데 우리 가족 여러분들 지금 다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부인을 잔혹하게 살해해 놓고도 고작 20년이냐, 이게 중형이냐. 네, 뭐 고작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살인죄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입니다. 최하한이 5년이거든요. 일반적으로 한 15년, 20년을 우리 중형이라고 보는 것 같고요. 또 동기나 그 왜 살해를 하게 됐냐를 보고 양형 기준을 설정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동기가 있을 때는 15에서 20년 정도가 양형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전혀 고려가 돼 가지고 20년 선고된 것으로 보이고 결국 검찰도 불만이 있었어요. 우리 가족 여러분 말씀처럼 네네. 20년 적지 않느냐 이래서 항소를 했고요. 아, 또 피고인 입장에서는 무죄를 받는다고 주장하면서 항소를 했는데 이 항소심에서는 두 개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 1심대로 그대로 이 비난 가능성 크고 참여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항소를 쌍방 기각하면서 20년이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뭐 일단 뭐 변호사님이야 이제 법률가니까 당연히 법적인 기준에서 뭐 그것도 중형이라고 밖에는 뭐 말씀 못 하시겠죠. 하지만 우리 일반적인 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반응이나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게 과연 중형일까라는 생각이 계속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법 이렇게 마무리하고요.